이부터 4학년 이야기 공부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학년 이야기에는 삼각형이 나와요. 삼각형은 평면도형 중에서 가장 베이직하고 간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4학년 2학기 삼각형 배우기 전에 3학년 1학기와 4학년 1학기 각각 어떤 게 보였는지 3학년 1학기는 직각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직각 삼각형을 배웁니다. 4학년 1학기 때는 예각과 둔각 그리고 삼각형 4각의 크기의 합이 세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라는 것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4학년 2학기 때는 구성 요소가 변과 각이 있잖아요.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에 따라서 삼각형이 구성된다는 걸 이 차시에서 배우게 돼요. 먼저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이 있고 각 크기에 따라서는 예각 삼각형과 둔각 삼각형 그리고 직각 삼각형이 있다는 것을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또 이걸 다 배운 후에는 여러 가지 사각형에 대해서 배우고 다각형을 배우고요. 또 다각형을 배우면 정다각형도 배우고 여러 가지 사각형을 통해서 채우기와 돌리기, 회전하기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만드는 활동도 해요. 일각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각 크기가 90도보다 작은 둔각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한 각의 크기가 90도인 거고, 90도보다 큰 거고, 직각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한 각의 크기가 90도인 거를 말하죠. 그래서 예각, 둔각, 직각을 배우게 됩니다. 자, 먼저 이 4학년 2학기에 배우는 삼각형 단원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어떤 이런 삼각형을 보고 직각 삼각형이다 딱 알고 있는 건 좋지만 직각 삼각형의 모양은 이렇다 해서 정형화된 생각을 고착시키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삼각형을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하대요. 다양한 모양과 방향으로 삼각형을 제시해 주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삼각형이 여러 가지가 예시로 제시가 되는데요. 이 다양한 삼각형 분류 활동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어떤 이등변 삼각형이나 정삼각형 같은 걸 배울 때 공통되는 속성을 추상화해서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요. 교양방류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과 사각형의 이름 짓는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도형에 대해 정의를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름 짓는 활동이 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등변 삼각형에 포함된다 이렇게 포함 관계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학생들한테 포함 관계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정삼각형 같은 경우는 세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 그걸 너무 강조해서 가르치진 않는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직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이 있어요. 먼저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점은 예각인지 둔각인지 직각삼각형인지 구별할 때 어떤 각이 세 각이 있는데 어떤 각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몰라요. 그냥 예각이 있다고 해서 예각삼각형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삼각형이 이제 두 각은 예각이고 나머지 한 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학생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삼각형 같은 경우에도 이게 90도라면 두 각은 예각이고 이게 한 각의 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직각인데 이 두 각의 크기는 예각이고 한 각이 둔각이기 때문에 둔각삼각형으로 구분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예각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예각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세 각이 모두 예각의 삼각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각삼각형은 세 각이 모두 예각. 하지만 다른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두 각이 예각이다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예각 삼각형 같은 경우에 오개념을 가질 수 있는 게 한 각이나 아니면 두 각이 예각이면 예각이나 이건 아니죠. 이게 오개념이라는 거예요. 세 각이 모두 예각이면 예각 삼각형이라고 한다. 세 각이 모두 주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같은 변의 끝에 있는 이 두 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고 정삼각형의 성질 같은 경우에는 모든 네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이죠. 이게 네 각 크기 합이 180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고 이렇게 같다는 것을 이 성질을 어떻게 하냐면 종이접기랑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본다든지 그렇게 직접 각도기를 측정을 해봐서 학생이 기납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빠진 게 선분 같은 경우에는 두 점을 곱게 이은 선을 말하고 반직선 같은 경우에는 한 점에서 시작해서 끝없이 느린 선을 말하고 직선 같은 경우에는 이 선분을 양쪽에서 끝없이 느린 곧은 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분과 반직선과 직선에 대해서 3학년 1학기 때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각형을 바로 배우는데요. 이 사각형을 배우기 전에 배우는 개념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볼까요? 먼저 수직과 평행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자, 3학년 1학기,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 5학년 2학기, 6학년 1학기 각각 배우는 것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먼저 3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선분, 그리고 직선, 그리고 각, 평면도형에 대해서 배워요. 먼저 평면도형에서 배우는 거 뭘 배우냐면 직각 삼각형을 아까 배운다고 했죠. 다음에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을 배운다 했어요. 먼저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네 각이 모두 직각이고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네 각이 모두 직각인과 동시에 네 변이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직사각형 네 각이 모두 직각인 것에 정사각형 구분이 된다라고 알면 되고요. 4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네 각의 삼각형과 사각형의 네 각의 크기의 합이 얼마인지 배웠어요. 얘는 180이고 얘는 360이다라는 것을 각각 배웠습니다. 4학년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그 변 길이와 각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삼각형을 배우고 그리고 수직과 수선에 대해서 배우고요. 평행과 평행선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여러 가지 사각형에 대해서 배우는데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게 수직과 평행 개념을 모르면은 안 돼요. 그래서 수직과 평행 개념은 선분이랑 직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각형과 정다각형 그리고 대각선을 4학년 2학기 때 배우고요. 5학년 2학기 때는 이제 여기까지는 무슨 도형이에요? 평면도형이에요. 평면도형을 배웠다면 평면도형 학습을 마무리가 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입체도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5학년 2학기 때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에 대해서 배우고 6학년 1학기 때 각기둥, 각볼에 대해서 배우도록 지도서에서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수직과 평행 같은 경우에는 그 구체물에서 입체물에서 직각인 곳이랑 서로 만나지 않는 직선을 찾는 활동을 통해서 수직과 평행을 도입하는데요. 이때 다양한 입체물, 구체물에서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유의할 점이 있어요. 동일한 평면 위에서 찾을 것을 제한을 둡니다. 동일한 평면 위에서 찾을 것을 제한을 둔다. 그리고 사다리꼴, 평사,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렇게 다양한 사각형 사이의 관계 같은 거는 이제 강조해서 다루진 않아요. 하지만 저희는 알아두어야 하지만 학생들한테는 먼저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이 직각인 경우 이렇게 특별한 상황을 두 직선의 수직 관계라고 하는데요. 먼저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인 경우 한 직선을 다른 직선에 뭐라고 한다? 수선이라고 합니다. 한 직선을 다른 직선에 대한 수선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두 직선 사이에
직각을 만들어내면 수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 직선에 대해서 두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잖아요. 수직인 경우 서로 만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을 하게 되면 이거는 평행관계가 된다. 근데 여기서 수선의 줄임말은 뭐냐면 수직인 직선이에요. 수직인 직선이다. 서로 만나지 않을 경우에는 평행관계라고 하는데,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직선은 아무리 늘려도 만나지 않지만 그거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죠. 계속 그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두 직선과 동시에 수직인 하나의 직선을 생각해서 이 수선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얘가 평행관계인지 아닌지를 어림해서 생각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두 직선 사이를 평행선이라고 하는데, 이 평행선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직선을 잇는 선분 중에서 가장 길이가 짧고, 그리고 이 선분의 길이는 모두 같다는 성질을 알고 있으면 평행선을 이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각형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나요?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로 둘러싸였죠? 맞아요. 선분으로. 4개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사각형이라고 하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오목 사각형과 그리고 볼록 사각형이 있는데, 볼록 사각형을 다루는데요. 이 볼록 사각형은 대각선이 이제 사각형 내부에 다 있는 거고, 오목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이 외부에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루는 볼록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각선이 다 내부에 있는데, 오목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대각선이 바깥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외부에도 있기 때문에 오목 사각형인데, 이 오목 사각형을 다루지 않고 볼록 사각형만 다룬다.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갔잖아요. 각이랑도 관련 있는데 아무튼 볼록 사각형만 다룬다. 그래서 이제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정의를 내려보아야 되는데요. 먼저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다리꼴은 뭐 대충 이렇게, 마름모 이렇게, 직사각형, 정사각형 순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꼴 같은 경우에는 이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말하는데요. 그럼 등변 사다리꼴은 뭘까요? 이 등변 사다리꼴은 이 한 쌍의 밑각이 합동인 사다리꼴을 말해요. 사다리꼴 중에서도 한 쌍의 밑각이 합동이면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한다.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한다. 평행사변형은 뭐냐면 이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하고요. 마름모는 그 중에서는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직사각형은 직각을 가지면, 정사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직사각형을 말하는데,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해보면 이런 사각형이 있어요. 이거 그냥 사각형인데, 이 사각형이 한 쌍의 대변, 마주보는 변이 평행한 경우, 예를 들어서 이게 바로 무슨 꼴? 사다리꼴이죠. 한 쌍의 마주보는 변이 평행하면 사다리꼴이고, 여기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아까 뭐라 했어요? 두 쌍이 평행하면 평행사변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평행사변형에서 두 개로 나누는데, 모든 변이 합동이에요. 모든 변이 합동이면 마름모, 모든 변이 같다는 거고, 모든 각이 직각으로 합동이야. 그러면 직사각형이고, 마름모에서 모든 각이 또 합동인 경우, 그리고 직사각형에서 모든 변이 합동인 경우 정사각형,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 사각형에는 먼저 사다리꼴을 포함을 하고,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을 포함을 하겠죠. 그리고 평행사변형은 일단 마름모 그리고 직사각형인데, 마름모와 직사각형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얘네들이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게 정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의 포함관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다루지 않고 강조하진 않아요. 수선 그리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수선을 그리도록 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먼저 첫 번째는 삼각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각도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삼각자를 이용할 때는 먼저 삼각자에, 이게 삼각자라고 치면 직각을 낀 변 있잖아요. 이 직각을 낀 한 변을 주어진 직선에다가 이렇게 맞춰요. 그 다음에 직각을 낀 다른 변을 따라서 이렇게 선을 그어줍니다. 그러면 수선이 하나 그려지는 거고요. 각도기를 이용한다면 먼저 하나의 직선이 있는 경우에 직선 위에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요. 점을 찍고 각도기를 가지고 와서 각도기의 중심을 이 지점에 맞춰줘요. 맞춰준 다음에 각도기 밑금을 주어진 직선과 일치하도록 맞추고, 각도기에서 90도가 되는 지점, 이 90도가 되는 지점 위에 점을 찍고, 이 처음에 직선 위에 한 점과 그리고 각도기 중심을 맞춘 이 점과 90도에 찍은 점을 이어줍니다. 이어주면 어떤 게 돼요? 수선이 된다. 그럼 이게 두 개가 그어진 수선인지는 어떻게 안다면, 두 직선이 만나는 각이 지금 직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직각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각도기의 눈금에서 90도가 되도록 점을 찍었기 때문에 90도 직각이기 때문에 수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삼각자를 이용해서 평행선을 한번, 평행한 직선 평행선을 그어보도록 할 건데, 먼저 하나의 직선이 주어진 상태에서 삼각자를 하나 고정을 시킵니다. 삼각자를 하나 고정을 시키고, 이렇게 한쪽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삼각자 하나를 가지고 와요. 다른 삼각자 하나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줄을 끄면 이 원래 있던 직선과 평행한 선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게 고정되어 있는 삼각형이 아니다 보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여기다가 또 아래로 내려서 여기다가 삼각자를 대면 이렇게 생긴 또 직선이 생길 거고, 그럼 평행선이 하나 더 생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직선을 그릴 수 있다라는 방법 첫 번째가 있고요. 다른 방법은 먼저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 직선 위에 삼각자가 직각을 낀 변을 직선에 맞추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요. 고정을 시킨 다음에 어느 한 점 기역이 있다고 치면 기역을 지나도록 하고요. 또 다른 삼각자를 하나 더 가져와서 기역을 지날 수 있도록 삼각자를 맞춰줘요. 그리고 이렇게 줄을 그어주면, 직선을 그어주면 원래 있었던 직선과 평행한 하나의 평행선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이거는 점 기역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만들 수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할까요? 평행선이잖아요.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데, 이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수직인 선분의 길이기 때문에 가장 짧다. 어떻게 가장 짧다는 특징, 수선과 평행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면은 이제 사다리꼴부터 배워 나가게 되는데요. 이 사다리꼴 같은 경우에는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는 거죠. 한 쌍이라도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 말고도 다양한 모양을 가진 사다리꼴을 많이 제시를 해줘야 학생들이 사고가 정형화되지 않는다라는 점이고, 그래서 사다리꼴이 맞는 것, 그러니까 A인 것과 E가 아닌 것을 적절히 제시해서 공통점을 찾아서 사다리꼴이 무엇인지 학생들이 속성을 추천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적어도 한 쌍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한 쌍만, 무조건 한 쌍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뭐 적어도라는 말이 중요하다. 적어도 한 쌍이니까 두 쌍 있어도 사다리꼴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예요?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모두 서로 평행한 거죠.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뭐냐면, 이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같고, 그리고 두 변의 길이도 같고요.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 성질 첫 번째는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 같고 두 변의 길이가 같다. 그리고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 합이 180도라는 이 사다리꼴, 아니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귀납적으로 학생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일반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귀납적인 방법으로 교사가 뭐 제시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귀납적인 방법으로 알아야 된다. 그럼 평행사변형까지 했으면 뭐예요? 이제 마름모겠죠. 마름모. 자, 마름모는 뭐예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것. 그러면 이 마름모의 성질은 뭐냐면,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모두 똑같고 마주보는 꼭지점을 이은 선분이 이루는 각이 몇 도다? 90도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접어서 생긴 선분은 이 만나는 점부터 마주보는 꼭지점까지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접는다고 했을 때는 두 선분이 만나는 이 점이 있을 거예요. 점이 원래 마주보는 꼭지점 사이까지 거리가 같다라는 마름모의 특징도 있을 거고, 이걸 다 배운 다음에는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자세히 배우게 되는데요. 이 직사각형 같은 경우 정사각형과 공통점은 변과 각이 몇 개씩 있어요. 4개씩 있다라는 구성 요소로서의 공통점도 있고, 그리고 평행한 변이 몇 쌍 있어요. 2쌍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네 각이 모두 직각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 라는 공통점이 있죠. 하지만 또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변의 길이가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는 같죠. 두 변의 길이는 같다. 하지만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각형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다각형은 뭘까요? 원로만 둘러싸인 도형을 말까요?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각형은 꼭지점이나 뭐 변의 수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래서 오각형, 육각형 같은 경우에도 변의 수를 세서 이름을 지어주는 활동을 합니다. 1호 계장 교육과정에서 중등 부분에서는 이제 다각형을 볼록인 것만 다룬다고 했으니까, 초등에서 만약에 오목 다각형을 다루게 되면 위기에서 좀 벗어나게 되겠죠. 하지만 학생들이 다양한 모양의 도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오목 다각형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것도 그냥 뭐 다각형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교과서에서는 나와 있고요. 그러면 다각형이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다각형이 아닌 것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다각형이 아닌 것이 있어요. 이게 왜 다각형이 아니냐고 하면은,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라는 정의에 맞게 대응되게 조금 써주면 되는데, 곡선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 여기 곡선이 포함되어 있죠. 혹은 뭐 이런 식으로 도형 제시를 하면 왜 아니라고 할까요? 왜 다각형이 아닐까요? 바로 열린 부분이 있죠. 열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밑부분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이유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다각형 같은 경우에는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선분끼리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맞닿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닫힌 도형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닫힌 도형. 자, 그러면 이 다각형 중에서도 정다각형이 있는데요. 이 정다각형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모두 같아요. 길이가 모두 같고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을 때는 정다각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정다각형이 아닌 것을 제시를 했을 때, 정다각형이 아닌 이유는 뭐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 같지 않기 때문에, 혹은 변의 길이는 같지만 각 크기가 같지 않기 때문에, 혹은 각 크기는 같지만 변의 길이는 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정의에 따라서 그 아닌 이유를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대각선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이 대각선은 뭘까요? 대각선은 예를 들어서 이런 도형이 있으면 서로 이웃하지 않은 두 꼭지점을 이은 것을 대각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쓰면은 서로 이웃하지 않은 두 꼭지점을 이은 뭐예요? 선분이니까 선분이에요. 대각선이니까 선분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이 있을까요? 대각선은 그럴 수 없어요. 왜냐면 이 꼭지점들이 다 서로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평행사변형이고 마름모 직사각형, 어떻게 보면 제가 정형화된 걸 그리고 있네요. 그리고 뭐 직사각형, 정사각형이라고 해봅시다.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이라고 해봅시다. 얘네들이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서로 대각선의 길이는 같아요. 그리고 이 평행사변형과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마름모와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래서 얘네 4명은 다 두 대각선을 그었을 때 한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 똑같이 둘로 나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4학년 2학기에 배우는 도형